근데 21번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학력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위에서 보통학력 이상, 밑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통해서 가운데 기초학력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문제였죠.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23번도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24번 문제 볼게요. 24번. 기억. 2040년 대비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수는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어떻게 해요? 40년 대비 60년 65세 이상 인구수. 이게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이고 이게 모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50% 이상 감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냥 2배 해서 50%로 만들어주고 비교하세요. 곱하고 그 다음에 분수 비교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 50, 50 거의 같으니까 뭐 이게 이쪽이 크겠죠. 수 배열이 50, 50 같으니까 이쪽 크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니은 2067년 노년부양비는 20보다 크다. 어때요? 노년부양비가 20이라면 총부양비가 노년 플러스 유소년의 합이니까 이게 19.6일 거고 근데 노령화 지수는 19.6분의 20인데 이게 138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더 커야 되고 이건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20%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런 개념들을 하도 자주 넣으니까 외워져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진 그런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2021년에 총부양비는 2030년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 있다면 총부양비 개념이 총부양비가 얘랑 얘예요. 그러니까 그 유소년이랑 노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대비 유소년이나 노년이 얼마나 많은가 일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양해야 되는가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1년에 총부양비는 2030년을 비교했을 때 일단 유소년은 더 많아요. 노인은 어때요? 노인은 어떻게 구해요?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 대비 노인 인구 수인데 이게 더 커요. 유소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 인구 비율도 더 큰 거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21년이 더 클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크면 이건 어때요? 합이 100인데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총부양비는 그냥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리을 2050년에 노령화 지수는 350보다 크다. 이건 만약에 351이라면 이게 35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배 많다는 거잖아요. 뭐가? 얘의 3.5배 이상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3.5배면 이게 거의 10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딱 35.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0.2만큼, 이 0.2에 35만큼 빠져서 7이 더 빠지겠죠. 그래서 34.3,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34.3이면은 15세에서 64세가 뭐 66% 정도 될 거고, 그러면 그 정합성이 맞는가, 또 총 정합성이 맞는가, 유소년 부양비랑 정합성이 맞는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유소년 부양비. 이거랑 이거, 배율이 맞는가. 자, 넘어갈게요. 25세 이상 인구수는 25세 이상해졌어요. 맞죠? 25번은 간단하니까 넘어갈 거고 26번은 좀 어려운데 풀만한가? 몰라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등락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에 고춧가루 1kg의 가격은 이렇게 했어요. 10월 29일에 고춧가루 1kg의 가격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A 대비 B가 마이너스 3.2예요. 그래서 A의 가격 대비 B의 가격은 5208이 곱하기 96.8이 된다는 거예요. 0.968. 이해되죠? 이렇게 0.968이 될 거고 그래서 비교해야 될 건 뭐예요? 새우젓 11월 12일에 새우젓이에요. 이거 어디 있어? 표를 내려봐야 되는 거죠. 비교해야 될 거는 11월 12일에 새우젓.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대비 0.2%. 거의 근데 수가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마이너스 0.2% 정도면은 너무 비슷하니까 이건 수가 거의 그대로 A가 거의 그대로 있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할 거는 얘예요. 중요한 건 얘예요. 맞죠?
0.968이 내려와 버렸네. 중요한 건 있는데 얘 값을 어떻게 구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52082에 곱하기 1.86에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단위가 다르니까 1.86으로 나눠줘야죠. 킬로그램으로 똑같이 비교하려면. 그럼 이건 수 배열상 50% 넘잖아요. 그럼 52082도 50%가 넘을 거란 얘기예요. 5208이 50% 넘게 한다니 그 26,000원 넘는다는 얘기고 이건 21,0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위에 게 더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티글 리얼선지도 마찬가지로 결국 근본은 이 등락률을 숫자로 어떻게 취한할 것인가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여기서 넘어갈 건데 해설을 보면서 등락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7번은 MBTI 문제 좋죠? 제 MBTI 뭘까요? 맞춰보세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정답이라고 해드릴게요. 장난이고 해드릴게요. 장난은 아니고 강의를 많이 들었는가 체크하는 거야. 댓글이 얼마나 달릴까. 자, 27번에서는 MBTI인데 이거는 뭐 상황 판단형 문제죠. 거리를 잘 측정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아마 안 푸셨을 거예요. 대부분. 적당히 이렇게 하면 돼요. 28번은 괜찮아요. 그냥 평균형 문제고 가로를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평균을 얼마나 빨리 도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고 29번을 볼게요. 이건 좀 어렵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이거 실제 문제에서는 32% 이상이다 이렇게 제가 수정을 시킬 거고요. 오류가 하나 있어요. 기억에서. 그래서 약주, 과실주는 판매량과 병단 판매액이 각각 20% 증가하고 탁주는 병단 판매가격이 1,800원이 되었다.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기출문제에서도 아이디어 자체 방향성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올 거예요. 이게 각각 20%씩 증가했으면은 이 두 개 곱한 게 판매액이니까 20% 곱하기 20%,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래서 44% 증가한 거예요. 얘도 44% 증가한 거예요. 얘는 이게 1,500이 1,800이 됐으면 얘는 곱하기로 했을 때 20%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팀을 가중평균하면 됩니다. 이거는 15, 16이 뭐예요? 21? 2,400? 이거는 2,600? 합치면은 5,000. 이건 어때요? 15, 25? 3,750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20, 44 가운데 있는 게 30인데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기 사실 계산 안 해도 수고적으로 보는 순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어때요? 각 주류의 판매량이 20% 증가하고 판매 가격은 10% 하락하는 경우 판매량은 20% 증가하고 이건 10% 하락해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0% 마이너스 10%가 복리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복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뿔마 그냥 해줘버리고 그럼 플러스 10%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한 값 마이너스 2% 하면은 플러스 8%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값이 지금 전체 값 대비 8% 증가한 게 94억 5천만 원인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디귿 리엘도 해설에 뭐 문제 쉽진 않은데 해설에 잘 적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해설을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볼게요. 30번은 다른 거는 뭐 그냥 하면 되고 어렵지 않은데 2번을 볼게요. 2017년 대비 2020년 고용된 총 외국인 선원은 10% 이상 증가했다. 20년 대비 17년 다 더해야 되죠. 총 외국인 수. 어떻게 볼까요? 굳이 하자면은 따로따로 보는 게 그나마 방법이고 따로따로 봐도 그래도 10%뭐 이상 증가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그래서 막 마음이 아마 실전이라면 이 정도면 불안할 거야. 안 돼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여러분이 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저 같으면 그냥 축으로 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25,000에 10% 딱 증가했을 때 27,500이에요. 한마디로 가운데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건 가운데가 안 되고 이건 25,000을 넘죠? 그럼 당연히 10%가 안 되게 증가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앞으로 기출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그냥 드리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수직축의 그 축
수치도 활용할 수 있다. 막대 그래프로 넣을 때는. 그걸 하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뭐 31번은 어려웠어요. 31번은 어려운데 그것도 장치가 어느 정도는 있죠. 적당히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2번도 다른 건 뭐 그냥 차근차근 푸시면 되는데 정답이 되는 5번 이거는 총 급여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가구, 2천만 원 이상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인지 혹벌이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인 가구. 지금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물론 이값 구하고 이값 구할 살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칸에 50씩 차이 난다는 게 보여요. 한 칸에 50씩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줄 한 칸에. 한 칸 너무 넘잖아요. 60이면 한 칸 조금 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축이랑 줄 이 기준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특히 만약에 기출이었으면은 저 축이 절대 틀리게 안 나와요. 그 실제 수치랑. 만약에 틀리게 나오면 이직이 하시면 돼요. 아예 비율이랑 틀리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안심하시고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33번. 기억. 일주일간 주류의 총 판매량이 생필품류 총 판매량의 2배라면은 지금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각 품목의 판매 요일별 비율을 알지 각자의 판매량을 몰라요. 모르는데 주류의 판매량이 생필품의 2배라면은 당연히 이 비율이 2배가 된다는 건 거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땐 비율 2배로 비교하면 되니까 이 판매량은 딱 2배가 됩니다. 2배 이상이다 맞는 얘기고 일주일간 과자류 판매량이 2,500개, 주류 판매량이 3,000개라면 이번에는 과자류가 2,500개, 주류 판매량이 3,000개라면 월요일에 과자류 판매량과 주류 판매량의 합은 900개 이상이다. 어때요? 이거 곱해서 합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500 곱하기 16 어려워요? 16을 4로 나누세요. 16을 4로 나누면 돼요. 수배열상. 그럼 몇 개예요? 400개지 뭐 40개겠어요?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450개. 왜? 3,000을 반 올리면 돼요. 15%라고 생각하세요. 단위를 신경 안 쓰시면 이렇게 편해져요. 수배열만 따지면 돼요. 사이즈를 맞추고 수배열 따지고. 그러면은 이쪽 450, 이쪽 400 합치면 850, 900 안 되네.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디귿 리을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어때요? 주류 대비 과자류 판매량의 비율 토요일, 일요일에 물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 비율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수 비교하시면 되고 리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비율 자료형에서는. 34번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의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 수가 더블로 체킹된다는 거, 중증 장애인은 더블로 체킹된다는 사실에 주목해가지고 문제를 침착하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도 뭐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비교는 A 아니면 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잘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설에 잘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36번은 쉬웠고 37번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8번은 문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가중평균에서 도출 1대1로 가중평균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애들의 그런 걸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뭐 익준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하고 수학과학이란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석형이도 그래요. 근데 정원이는 어때요? 정원이는 전체가 85인데 수학은 91이에요. 과학은 어때요? 없어요. 근데 지금 수학, 과학을 2대1의 점수로 반영한대요. 그럼 얘가 6이니까 2대1로 반영이 된다. 이쪽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비가 2배 이상 나야 된다. 12 이상 나야 된다. 73이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1대1로 반영되니까 2배 이상이 아니라 딱 2배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거 범위 정보까지 결합된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문제 푸는 방법은 해설에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잘 챙겨갈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39번, 40번은 뭐 좋아요.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을 이용해서 정확도와 전밀도 개념을 이용해서 거의 39번 같은 거 아주 쉽게 풀리고 40번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요.
40번의 두 번째 영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와 F1 점수가 둘 다 이제 높죠. 제일 커가지고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풀이를 다 드렸는데 뒤쪽에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 해설도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놔두고 제가 좋다고 했던 문제들은 특히 잘 리뷰하고 복습해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